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원장님. 가을이네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죠. 네. 아, 어제도 왔구나, 어제도. 요즘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가을에 원래 비가 많이 오나요? 태풍 많이 왔죠. 태풍. 그렇죠. 그래도 올해는 조금 적게 온 것 네.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한글날이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10월 10일. 네, 10월 네. 10일입니다. 근데 네. 작년에 한글날 놀았어요? 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원래 한글날이 네. 공휴일이 아니지 않았나요? 한동안? 그랬어요? 한글날 안 논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해서 또 놀고 있는 건가? 공휴일 내줬나?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대체 공휴일인가요? 네네. 그럼 언제가 한글날인가요? 어젠가요? 그래도 모르는구나. 아이, 자, 넘어갑시다. 별로 관심이. 네. 여러분들은 변하시면 안 돼요. 네. 어제가 한글날이었답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예. 이것도 역시 경매 팁에 들어가는데, 오늘 해줄 얘기는 어떤 건가요, 원장님? 도시가 있으면 도시 외곽 지역이나 도시와 근접한 토지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 네.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올 때, 개발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경매 물건이 나온다.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매혹적이겠는데요? 그렇죠. 감정가는 일단 낮을 거고. 예. 예를 들어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는 비싼 보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토지로 환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어떤 개발에 대한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경매 낙찰은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감정가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에 좀 입찰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토지 시세가 평당 50만 원이라면 네. 거기에 뭐 한 3배 정도, 300%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평당 150만 원에 낙찰 받는다거나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경매에 참여하죠.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다 투자가 되나요?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개발하는 부분이 공공에서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주도를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개발의 경우 국가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그 보상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싸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 국책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평당 150만 원에 개발될 거라고 150에 샀는데 국가에서는 평당 70만 원에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마이너스죠. 그렇죠. 80만 원에는 마이너스. 네. 그렇게 토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야, 그러면은 밥을 못 먹겠는데요? 아니, 100평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꽤 비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1000평 샀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뭐 자살각인데?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건 잠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대손손 이게 문제가 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시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인지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보상이 나갈 때쯤 되면 왜 이거밖에 보상이 안 됐느냐라고 해서 플랜카드를 걸고 뭔가 항의를 많이 하죠.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나는 이 보상 받고는 못 나간다. 그렇지, 그렇지. 아마도 그분들이 좀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매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고 검증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음, 앞으로 그렇게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울산에도 뭐 그런 지역들이 좀 있나요? 도시개발에 좀 투자를 했는데 네. 안 좋은 결과라든가 뭔가 좀 국가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던 걸로 나와요. 근데 민간 개발이 조금 더 그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민간 개발.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울산에 민간 개발을 했던 지역이 예를 들어 망양이라던, 망양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알죠. 그 망양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이제 토지를 개발했는데, 지금 특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쪽에 뭐, 어떤 소장님도, 공인중개사 소장님도 그걸 뭐 샀다고 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를 샀는데, 개발된 토지를 사신 분이 계셨는데,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뭔가 상가도 들어오고, 뭔가 도시가 활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텃밭으로 쓰고 있던데요?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예. 그 아주머니께서 고추 심고 그랬던데? 거기에 상가주택이나 상가를 지어야 할 자리에 그 텃밭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아파트 하나 말고는 없잖아요. 없죠. 아직까지도. 네. 근데 그런 지역이 그곳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포항을 갔다 왔었는데, 네. 포항에 그 포항공항 주변에 네. 그 어떤 도시 개발했던 곳도 있었어요. 거기는 제가 2010년도쯤 아마 답사를 갔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토지를 개발해서 도시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좀. 그러면 문제가 그거는 있는 뭐 거죠. 국책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민간 사업? 민간 사업이었어요. 역시 민간 네. 사업.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간 개발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발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때도 그 포항의 그 민간 사업 그 자리가 그때도 뭐 경매 같은 게 나와서 갔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오래된 건물 네. 그거 받으려고. 네네.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1,000원이네. 네. 하늘이 좋았군요. 그 받은 분은 지금 네. 힘들어 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면 이자가 또 나갈 수 있잖아요. 대출 그렇죠. 받았을 때. 맞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내가 대출 받은 상태라면 언제 발전될지 모르고 계속 보유는 또 해야 되고. 지금 금리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야, 그럼 정말 밥을 못 드시겠는데,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상담으로 오시는데, 그때 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판매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렇죠. 그분들이 샀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싸게 판매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경매 물건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안 좋은 경우가 된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쪽에 울산역 있잖아요. 원양 쪽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거기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언제 활성화가 될까요? 지금 몇 년 됐어요? 2010년도에 KTX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죠. 역세권인데. 아니, 늘 가봐도 똑같아요. 사람도 없고, 또 그 뒤에 또 복합산업단지를 짓는다고, 예. 770억? 그렇게 하는데, 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어떤 예전하고는 또 다른 문화가 있기도 하고, 그 산업단지가 영향을 진짜 줄 수 있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산업단지들이 영향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도 그렇고 울산 주변도 그렇고. 어, 산업단지는 그냥 말 그대로 연구소나 네. 뭐 회사나 이런 것만 있지 성공한 산업단지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오히려 주거지로서 기능이 더 뭐 활성화가 된다면 좀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단지로는 힘들 거라고. 이게 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느낌이네요, 지금. 답답하네요. 거기 울산 예. KTX 앞에 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건데 그렇죠.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네, 볼 때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은 국책 사업, 좀 뭐 공공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민간 사업. 네. 그리고 그쪽에 그 하나 또 있잖아요. 언양 쪽에 밀양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특정 양우 내안에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송대지구라는 도시개발이 또 했었습니다. 근데 언양도 인구가 또 제한 지역인데, 거기를, 송대지구라는 도시개발을 했는데, 아파트는 이미 지어져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네. 아파트 앞쪽으로 상가주택이라 주택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건물이 안 들어섰을 거예요. 거기가 다 주택지인가요? 예. 아파트지는 아니고. 예, 아파트는 그 양우 내안에 아파트만 있고 다른 아파트는 못 들어오거든요. 도시개발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상가나 주택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가를 이용할 고객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해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뭐 양운내안에 그 아파트는 뭐 꽉 차 있죠. 예. 잘 되고 있는 것 거기는 같아요. 입주는 다 했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민간 개발일 경우에는 뭐 이 경매로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많이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고 검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개발된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경매로, 공공개발, 즉, 국책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자명하다고 해도 분명히 두드려 보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 된다라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당부의 말씀. 네. 투자를 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문가나 또는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필히 받으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매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 고구마 한 1000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